자, 잘 보세요. 우리 맨 첫 시간에 이동거리를 배웠어요. 변위를 배웠지, 그지? 얘를 시간으로 나눠주면 속력이라는 애가 나오고요. 얘는 속도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죠?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뺀 다음에 또 시간으로 나누면 그러면 가속도를 구할 수 있죠. 그죠? 여기까지 됐니? 가속도에다가 질량을 곱하면 힘이라는 걸 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개념을 정리해보면 얘 속도는 어떻게 구해? 변위를 시간으로 나눈 값이고요. 가속도는 속도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다시 한번 시간으로 나눠주면 가속도 값이에요. 힘은 질량에다가 가속도를 곱하는 값이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쭉 내려와서 중간 단계가 어디였어? 가속도를 구하면 속도도 구할 수 있고 힘도 구할 수 있는 케이스가 되지. 그러니 여러분들은 가속도를 구하는데 포인트를 맞춰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문제를 보고 가속도 5, 가속도 4 이렇게 맞추게 그걸 계속 연습하기만 하면 여기 파트까지는 완성이 돼요. 그럼 물리가 여기서부터 여기 오면 힘의 운동법칙, 운동방정식 그래서 여기서 끝이냐? 아니요. 여기서 한 칸 더 내려가거든요. 그게 오늘 배우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물리는 여기서부터 시작했으면 여기서 끝나야 되는 거 맞지? 됐니? 그게 뭐냐면 오늘 배우는 운동량이라는 겁니다. 운동량은 질량에다가 속도를 곱해서 구해요. 여기 속도의 개념이 나와 있죠, 그죠? 그럼 여기서부터 이어져 있는 거 맞지? 아직 안 끝난 거 맞고요. 충격량이라는 걸 배울 건데 충격량이라고 하는 애는 힘에다가 곱하기 시간을 곱해서 구해요. 여기에 힘 아직 남아있는 거 맞지, 그지? 됐나요? 여기서 힘을 배우는 이유는 충격량을 하기 위해서 힘을 배우는 거예요. 이해됐어? 그럼 힘을 배우려면 가속도를 구할 수 있어야만 하는 거죠. 그러니 키포인트 단어는 가속도가 되지만 난이도는 조금씩 증가해서 여기까지 오는 사람이 물리원을 잡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역학 파트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복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르륵 해주는 거예요. 중간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연결이 되지 않아요. 그럼 물리에 빵꾸가 나버리면 이 한 줄이 빵꾸가 나버리면 아무것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됐나요? 여기는 잘하는데 여기는 안 돼. 이유는 뭐야? 못 오는 거예요. 됐어요? 나 F는 MA는 잘 구할 수 있는데 충격량은 잘 모르겠어. 그거는 여기까지 오는데 여기까지 못 간다는 얘기는 난이도 레벨로 못 올라간다는 얘기지, 그치? 그럼 복습을 충분히 해주셔서 넘어가는 방법들을 익혀가는 거거든요. 어떻게 공부하는 건지 알겠어요? 여기까지가 1단원의 끝이면 되게 좋은데 아니야. 맨 마지막 단원 1과 에너지 단원이 남아있어요. 1과 에너지는 여기의 내용이랑은 좀 다른 내용이에요. 그래서 역학이라는 계산 시험 문제를 할 때는 여기까지만 쭉 무르르듯이 하는 거야. 가속도에 포인트를 맞춰서 이렇게 하나씩 구해가는 거고요. 1과 에너지를 가면 또 다른 상황에 또 다른 공식을 대입해서 또 다른 녀석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또 다른 파트가 또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마무리를 지을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좀 복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문제 나눠드렸어요. 이게 학원, 족보닷컴 들어는 봤지, 그지? 학원에 존재하는 문제 중에 가장 쉬운 시험 문제입니다. 그거보다 쉬운 시험 문제는 없어요. 여기 학부모들 중에 테스트를 봐라 뭐 이런 학부모들이 계세요. 난 테스트 잘 안 보거든요. 그지? 한 번도 안 봤죠. 테스트 안 봐요. 이유는 뭔지 알아? 테스트를 보면 여기 있는 졸라 어려운 문제를 내겠니? 수능에 나오는 문제를 풀어야만 하는데 그걸 지금 니네들한테 내겠어? 아니죠. 그럼 니네 수준에 맞는 쉬운 문제로 테스트 용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니? 근데 그 문제는 고등학교 2학년 내신에 출제되지 않아요. 됐나요? 수능에도 낼 수 없는 시험 문제로 테스트를 보는 거죠. 그게 효과가 있어?
나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실전 문제를 실제로 풀 수 있게 수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잘 따라오셔서 반드시 마스터를 해버리세요. 됐나요? 니네 다른 선생님들도 전부 다 영상 보내주니? 그죠? 근데 나는 그냥 막 다 걸어주죠. 됐나요? 복습하세요. 잘 안 보이고 그러면 질문하세요. 문제 풀다 모르는 거 있으면 수업 시간에 질문하기 쪽팔리면 사진 찍어 보내라고 그랬어. 됐어요? 내 번호 다 링크 걸어줬잖아. 뭐 저장은 안 했을 테지만 답 체크하고 사진 찍어서 모르겠어요 보내주면 내가 이렇게 풀어서 보내준다 그랬어요. 아무도 안 보내잖아. 됐니? 질문을 진짜 많이 하시면 그 과목을 잡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질문 안 하는 거 알아요. 요즘 트렌드야. 몇 년 전이 아니라 한 십몇 년 전부터 트렌드예요. 애들의 질문의 수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으면 수업하는 중간중간마다 다 손 들고 질문을 했어요. 이해가 안 돼요 선생님 다시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질문했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조금씩 역전되다가 질문하면 졸라 쪽팔린데 이런 세대로 바뀌었어. 그 시대의 정점에 있는 애들이죠, 니네들이. 그래서 질문하라 그러면 잘 안 하는 거 알아. 그러니 사진 찍어서 보내. 내가 이렇게 풀어서 다시 보내줄 테니까. 됐니? 그렇게 꼭 질문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오늘 하는 내용은 운동량과 충격량입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공식 자체는 굉장히 쉬워요. 물리에서 원했던 것들이 이런 거예요. 운동의 양을 구합시다. 물체가 움직이는데 그 운동의 양은 얼마니? 그것과 이 물체가 벽을 탁 부딪히면 이 벽이 받은 충격의 양은 얼마니를 계산할 거거든요. 니네들이 해야 되는 건 맨 마지막 끝판왕이에요. 충격량. 이 녀석을 구할 수 있는 자가 이깁니다. 공식을 하나 써줄 테니까 거기다가 대입하셔서 모든 문제를 다 푸세요. 됐나요? 이런 내용들이 여기 있으면 좋은데 있긴 있어요. 깔끔하게 정리하세요. 이쪽에다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오늘 배우는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운동량. 운동량은 기호로 P라고 쓰고요. 운동의 양을 측정할 건데 운동량은 어떻게 구하니? 질량에다가 곱하기 속도를 곱해요. 자, 질량에다 속도를 곱하시면 돼요. 다시 질량에다 속도를 곱하면 운동량이라는 공식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속도. 왜 질량에 속력을 안 곱하고 속도를 곱하는 것이냐? 운동량엔 말이야 속도라는 애가 있어요. 얘가 벡터 값이지. 방향을 갖고 있다고. 이 녀석이 방향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운동량도 벡터 값입니다. 반드시 방향을 정리하셔야 돼요. 운동량 시험 문제는 구구단 시험 문제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이 계산만 하고 다 틀려오는 건 이 방향 때문이에요. 1단원을 정리할 때는 방향이란 단어를 반드시 머릿속에 넣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써볼까요? 공식처럼 운동량은 어떻게 구해? 질량에다가 속도를 곱한다 그랬어요. MVP 뭐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요. 이게 MV의 P, MVP 막 외우지 마시고 그냥 한국말로 됐어요? 한국말로. 운동량은 질량에다 속도를 곱한 값이구나. 그럼 운동량의 단위는 무엇이니? 질량의 단위는 반드시 킬로그램으로 넣으셔야 됩니다. g이 나오면 킬로그램으로 바꾸시는 거고요. 속도는 미터 퍼 세크 이렇게 넣는 거예요. 이게 운동량이라는 거예요. 진짜 쉽죠? 잘 봐. 이제 니네들은 운동량을 계산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잘 봐. 얘가 질량이 2kg이래. 달려가고 있대 10m per sec로. 됐니? 자, 운동량 얼마야? 이게 시험 문제야. 이게 시험 문제야. 이게 시험 문제야. 운동량은 얼마니? 그러면 2kg에다가 곱하기 10m per sec를 곱하면 되겠구나. 됐나요? 그럼 2kg에 10을 곱했으니까 그냥 덜렁 20kg 미터 per sec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게 어려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F는 MA보다 훨씬 쉽습니다.
가속도를 따로 구할 필요도 없고요. 속력과 질량이 나와 있으면 속도의 개념으로 바꿔서 2kg에 10m/s야 20 이게 다예요. 운동량 됐니? 끝. 운동량 끝. 두 번째요. 자, 여기 별표 하나 칠까요? 우리는 끝판왕을 배우려고 합니다. 끝판왕, 충격량이라고 합니다. 충격량은 기호로 I라고 씁니다. 대문자 I. 충격량 어떻게 구하는 거니? 이렇게 물어보면 얘 힘에다가 곱하기 시간을 넣어서 구해요. 힘에다 시간을 곱하면 충격량 값이 나옵니다. 됐죠? 힘에다 시간을 곱하면 충격량이라는 단어가 주어져요. 얘를 내가 힘으로 때리지. 그럼 이 때리는 힘의 크기에다가 이 접촉하는 동안의 시간을 곱해주면 얘가 받은 충격의 양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공이 날라왔어, 나한테 때렸어, 튕겨나갈 때까지 접촉하는 시간 동안에 내가 받은 힘, 그걸 충격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충격량 다시 한번 써볼까요? 어렵지 않아요. 그럼 충격량은 어떻게 구하니? 힘에다가 시간을 곱한다 그랬어요. 요놈의 힘이 벡터 값이거든요. 방향이 정해져 있죠. 요 방향이 있습니다. 그러니 힘의 방향과 충격량의 방향은 같습니다. 그래서 충격량도 벡터, 힘도 벡터, 여기까지가 벡터를 갖고 노는 단원이에요. 일과 에너지로 넘어가면 벡터가 아닌 애들을 배우기 때문에 일과 에너지로 넘어가면 방향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기까지는 모두 다 방향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는 거고요. 이게 난이도가 되는 거예요. 이 뒷부분부터는 방향 상관없이 계산만 할 수 있겠니?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 아직 안 끝났죠? 방향을 반드시 적으셔야 돼요. 단위를 한번 볼까요? 충격량의 단위는 무엇일까요? 힘의 단위니까 뉴턴을 쓰시고요. 시간의 단위는 초로 대입합니다. 뉴턴 세크 이렇게 쓰면 이거 충격량의 단위가 돼요. 됐니?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동차가 있었는데 벽에 충돌했어. 얼마의 힘으로? 10N의 힘으로 0.1초 동안 충돌을 했대요. 자, 그럼 벽이 받은 충격량은 얼마니? 이게 계산형 시험 문제 모두 다거든요. 그럼 충격량은 힘에다 시간을 곱하면 되겠구나. 10N에 0.1초 동안 작용했다고? 얘는 1N세크의 충격량을 받았군. 이렇게 쓰는 거예요. 됐죠? 공식만을 따지면 시험 문제는 매우 쉽죠. 자, 이제 이 두 가지를 합칠 거예요. 그게 시험 문제. 그게 별표 3개짜리입니다. 기본기는 이렇게 차근차근 다져가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필요한 자료는 항상 이렇게 별표 3가지의 끝판왕. 잘 보세요. 진짜 잘 봐야 돼. 잘 봐. 자, 충격량 한번 해볼게요. 충격량은 뭐에다 뭐 곱한 거라고? 힘에다 시간. 네, 힘에다가 시간을 곱하죠. 됐죠? 자, 우리 전 시간까지 배웠어요. 힘은 뭐에다 뭘 곱하면 되니? 질량에다가 가속도를 곱하고 시간을 곱하면 완성되죠. 왜? F는 F, 힘은 MA니까 힘 대신에 MA를 여기다가 집어넣어도 상관없지. 되셨나요? 됐어요? 한 번만 더 가볼게요. M자를 놔두고 AT를 묶어. 됐니? 자, AT 한번 풀어볼까? V는 V0 플러스 AT. 자, 이 공식을 모르면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뺀 후에 시간으로 나눠주면 가속도 값이 나오죠. 되셨나요? 그럼 이 시간을 이쪽으로 넘겨. 됐지? 그럼 가속도에 시간을 곱했으니까 AT 값이 될 거고요. AT는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n에다가 나중 속도 마이너스 처음 속도가 되죠. 그치? 풀어쓰세요. mv 질량에다 속도 곱하면 뭐 나온다고? 됐어요? 이걸 뭐라 그래? 나중 운동량이라고 합니다. 다시요. 마이너스 mv 제로 질량에다 속도 곱하면 뭐라 그래? 운동량인데 제로가 붙었으니까 처음 운동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때요? 충격량을 정리하기 시작했는데 운동량으로 끝났지? 됐니? 충격량을 정리하고 있는데 운동량으로 끝났어요. 좀 물리스러운 거 한번 해볼까요? 자, 충격량 다시 한번 해볼게요. 충격량은 힘에다가 시간을 곱하는 거라 그랬지. 그죠? 자, 단위로 한번 표시해볼까요? 단위가 뭐라고? 단위는 뉴턴에다가 세크를 곱한 거죠. 그죠? 됐니? 뉴턴은 어떻게 구해? 질량에다 가속도를 곱해서 구한다고 했어요. 기억나세요? 자, 그럼 얘를 킬로그램에 미터 퍼 세크 제곱으로 바꿀 수 있지, 얘를. 됐니? 여기다가 세크를 한 번 더 곱한 거죠. 됐어요? 약분처지지. 그럼 뭐만 남아? 킬로그램에 미터 퍼 세크만 남아. 됐니? 그러니 충격량의 단위를 계산하기 시작했는데 운동량의 단위로 끝났지. 이해됐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충격량을 정리하면 운동량이 나온다. 됐나요? 충격량을 정리하면 운동량이 나오는 거야. 그 관계식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세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가능한 거죠. 운동량 구하는 자료만 주고 그럼 얘 충격량은 얼마니? 이렇게 내는 게 시험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럼 물리를 좀 덜 한 애들은 선생님 여기 충격량을 구하려면 힘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여긴 힘 시간이 없잖아요. 충격량 못 구해요.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까지 완성이 된다면 운동량을 알면 충격량도 구할 수 있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 끝판왕 시험 문제는 여기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됐나요? 요 네 줄을 반드시 써주세요. 요 네 줄만 써주시면 됩니다. 뭐라고?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충격량은 일단 힘에다가 시간을 곱해서 구합니다. 됐지? 충격량은 힘에다 시간을 곱해서 구해요. 두 번째, 이렇게 내렸더니 뭐가 나왔어? 얘가 나오는 거야. 충격량은 나중 운동량에서 마이너스 처음 운동량을 합니다. 나중 운동량 마이너스 처음 운동량. 조금 더 풀었으면 그냥 MV라고 쓰고 싶지만 질량에다가 곱하기 나중 속도를 곱하는 거고요. 마이너스 질량에다가 곱하기 처음 속도를 곱해주면 그래서 빼주면 얘가 그물체가 받는 충격량이 돼요. 괜히 이걸 공식으로 만든 게 니네 책에 나와 있는 거죠. MV 마이너스 MVJ. 괜히 이걸 한국말로 뭐라고 쓴 거냐면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씁니다. 항상 나중
나중에서 처음을 빼면 변화량이라는 뜻이에요.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 됐어요?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 됐지? 여기다 한 줄만 더 써줘. 그렇다면 운동량은 충격량의 변화량이니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입니다. 그럼 운동량은 충격량의 변화량이니 아니요. 이건 절대로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요 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한 단어가 됩니다. 반대 방향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운동량은 충격량의 변화량이니 아니요. 됐나요? 니네들은 이 박스로 모든 물리를 다 푸세요. 이 박스로 모든 물리를 다 푸세요. 이거 연습만 되면 시험제 정말 쉽게 풀 수 있거든요. 이쪽은 쉬우니까 지워볼게요. 자, 예제 2개를 적어드릴 테니까 어떤 게 쉬운 건지 한번 해봅시다. 잘 보세요. 진짜 잘 봐. 물리는 문제를 푸는 방법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 중에 어떤 걸 선택하든 니네들이 선택하는 거고요. 정확한 답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보는 거죠. 그러면 얘를 써도 답이 나오고 얘를 써도 답이 나오고 어떤 걸 써도 답이 나온다면 이 문제는 틀리기가 쉽지가 않죠. 그죠? 방법이 되게 많으니까. 단점이기도 해요. 방법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린 학생들일수록 선생님 무슨 방법을 써요? 뭐 이러는 거예요. 아니요. 어떤 방법을 쓰셔도 괜찮아요. 잘 보세요. 잘 봐. 내가 물리가 어떤 건지 다 보여줄게. 통합한다 그랬습니다. 잘 보세요.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동차가 있었어. 됐지? 여기다가 10N의 힘을 줬어. 얘는 2kg이래요. 됐니? 처음에 정지하고 있었어. 붕 하고 달려가겠죠, 얘가. 우리는 화살표를 이렇게 쳤습니다. 됐니? 자동차가 있었어. 2kg이에요. 됐니? 자, 이제 자료 하나만 주면 되게 많은 것들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여기다가 적을까요? 10m/s. 됐죠? 자, 그럼 순서대로 한번 해볼까? 몇 초 걸리니? 몇 초 걸리니? 10m/s가 되는데 몇 초 걸리니? 그럼 가속도는 얼마니? 시간은 얼만데? 이동거리 얼마니? 됐니? 그럼 물체가 가지고 있는 충격량은 얼마니? 여기까지 됐나요? 자, 한 칸 더 내려왔죠. 여기까지 구하는 게 우리가 목표였었지, 그죠? 그런데 한 칸 더 내려왔으니까 여기다가 한번 적어볼까? 힘을 구하세요. 충격량은 얼마니? 여기까지. 자, 차근차근 한번 가볼게요. 어떤 걸 구하셔도 상관없죠. 여기 시간이 안 나와 있네. 이동거리도 없네. 가속도도 없네. 여기서 오는 거지. 됐나요? 아, 힘이 10N인데 질량은 2kg이구나. A는 가속도구나. 되니? 테크는 이렇게 타요. 물리에서 필요한 자료는 우리가 해야 되는 자료는 다 똑같으니까. 그럼 가속도가 나왔죠. 가속도는 5m/s의 제곱.
되니? 그렇다면 5m/s의 제곱으로 달렸어. 10m/s가 되는데 몇 초 걸려? 2초면 되죠. 2초요. 되니? 그러면 이동거리는 얼마야? 10 가운데 5니까 2 해서 10m 달려가겠지. 그치? 되니? 자, 그러면 충격량은 얼마니? 어떻게 구한다고? 힘에다가 시간을 곱해서 구할 거니까 10N 힘 줬는데 2초 작용했지. 됐어요? 그래서 얘는 20N라는 충격량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어때? 박스가 다 완성되죠? 요게 물리의 패턴이고요. 모든 걸 다 구해버리면 물리가 끝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차근차근 하나씩 따라올 수 있겠어요? 우리 여기까지는 되게 많이 연습했었죠? 거기서 힘은 F는 MA만 하면 내려오는 거 맞지? 거기다가 힘에다 시간만 곱하면 충격량이니까 한 칸만 더 내려오면 물리가 완성이 되는 순간이 되는 거죠. 됐어요? 한 번만 더 해봅시다. EX 자동차가 있었어. 2kg이래. 정지 상태에 있었고요. 붕하고 달렸어. 자동차가 있었어. 2kg이래. 자, 10m/s가 되었어요. 얘네들도 한번 해보세요. 자, 이런 자료가 있었어. 여기에 하얀색으로 준 자료가 내가 시험 문제에 준 자료죠. 그리고 빨간 거를 다 구하는 거 맞지? 자, 이쪽도 한번 해볼게. 여기서 가해준 힘은 얼마니? 몇 초니? 가속도는 얼마니? 이동거리는 얼마니? 힘은 얼마니? 충격량은 얼마니? 자, 여기까지 됐어요? 만약에 여기 시간이 2초라고 주어진다면 됐어? 느낌 왔어? 그렇다면 니네들은 요 자료만을 가지고 제일 먼저 구할 수 있는 게 뭐야? 됐어요? 그럼 요거 관계시켜서 여기서부터 태클을 탈 수가 있지. 그치? 이해됐어? 그래서 이거 연습해달라 그런 겁니다. 됐니? 자료를 보고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걸 가장 먼저 끊는 거예요. 얘는 여기서부터 시작했거든요. 왜? 10N이라는 자료가 주어져 있으니까. 여기에는 힘이 안 나와 있고 시간이라는 자료가 주어져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태클을 타는 거죠. 됐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태클 탔어. 이동거리 얼마라고? 5에다 2니까 10초 이렇게 10m 내릴 수 있죠. 그럼 가해준 힘은 얼마야? 질량 2kg인데 가속도가 5m/s 제곱이니까 5m/s 제곱. 그래서 10N이라고 구할 수 있죠. 여기 10N이고요. 충격량은 얼마니? 힘 10N 구했어. 시간은 2초라고 써있으니까 20Ns. 어때요? 여기서 태클 타서 위아래로 내려도 가능하죠? 위에서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내려도 가능하죠? 여기까지 됐니? 그럼 선생아, 이걸 위에서 아래로 태클을 못하면 어떻게 해? 마지막 하나만 더 해볼게요. EX 자동차가 있었어. 2kg이래. 정지 상태예요. 붕하고 달렸어. 자동차가 있었어. 2kg이래. 10m/s예요. 자, 똑같은 문제가 출제되고 있죠. 되니? 한 번만요. 2초라고 줘볼까요? 자, 자료가 이렇게 주어졌죠. 그러면 우리가 물리원 처음 했을 때처럼 순서대로 가속도, 이동거리, 힘, 충격량 이렇게 구해도 상관은 없어요. 이제 한번 해볼게. 이렇게 주어졌지. 그죠? 맨 아래 칸부터 태클 타봅시다. 자, 충격량은 얼마니? 됐어요? 자, 충격량 어떻게 구한다고?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구한다. 이해됐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곱하는 거죠. 이게 처음 운동량이에요. 이렇게 곱하는 거지. 이게 나중 운동량이지. 됐어? 그럼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뺄 거죠.
속도와 질량이 나와 있기만 하면 나주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면 충격량이구나. 나주 운동량은 얘랑 곱했으니까 20이요. 처음 운동량은 얘랑 곱했으니까 0이요. 그러면 충격량의 단위는 뉴턴 세크구나. 여기까지 됐니? 됐어요? 진짜 이게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잘 보세요. 가속도를 구하고 아래로 내려야만 하는데 가속도를 구하지 않아도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거야. 됐니? 충격량 20N이래요. 그러면 여기에 가해준 힘은 얼마인 거야? 충격량의 밑줄 긋고 쓰는 거지. 힘에다가 곱하기 시간을 곱하면 시간은 2초라고 써 있습니다. 얘 2초. 얘가 20N가 되는 거죠. 됐니? 그럼 이 힘을 구해갈 수가 있지. 얼마? 10N. 어때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죠. 됐니? 그렇다면 가속도는 얼마야? F는 ma 5m/s 제곱이고요. 노란 걸 눌렀어요. 이동거리는 얼마니? 12, 10m. 됐나요? 어때요? 물리를 자료를 보고 가속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구해도 답은 똑같고요. 질량 속도가 나와 있어. 충격량을 구해서 위로 올라가도 답은 똑같지. 어떻게 틀려? 아니야. 중간에서부터 해도 답은 똑같죠. 야, 물리를 틀리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계산은 다 하나씩 단계를 거쳐서 맞출 수 있는 거라면 위에서부터 내려오나 아래서부터 올라가나 계산은 다 똑같은 거야. 됐나요?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어요? 이게 똑같은 문제처럼 보여? 방법이 여러 가지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어요? 이게 운동량과 충격량과의 관계거든요. 언제나 충격량이라는 단어가 문제에 나오면 이렇게 태클을 타는 거예요. 괜히 여기다가 넣으세요.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언제나 가지고 와야 하는 공식은 이 녀석이에요. 충격량은 운동량의 경하량이구나. 됐죠? 한번 해볼까요? EX 두 문제만 한번 해봅시다. 충격량, 운동량이 얼마나 유치한지 잘 보세요. 진짜 잘 봐. 공이 있었어. 됐지? 0.1은 너무 쉬우니까 그냥 더 쉬운 거 합시다. 2kg짜리 물체가 있었는데 날아오고 있었어. 이렇게 10m/s로 날아와 봅시다. 자, 공이 10m/s로 날아오고 있었어요. 됐니? 벽에 맞을 거야, 공이. 됐지? 야, 니네 생각을 해보세요. 벽에다 공을 던지면 공이 날아가서 벽에 맞으면 어떻게 돼? 여기 떨어지죠. 됐어요? 이거 물리 2예요. 됐니? 고3 애들만 배우는 거야. 그럼 물리 1은 어떤 거야? 그런 모든 상황을 다 버리고 공을 던지면 공이 이렇게 날아가서 여길 맞고 그대로 그 방향으로 되돌아 나와야 돼. 이렇게. 가능해? 이거 가능해?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내용이거든요. 문제로만 내요. 왜? 그게 가장 쉬우니까. 물리원은 이런 것만 배우거든요. 잘 봐. 공이 와서 벽에 충돌한 후에 다시 되튕겨 나가는 거야. 이렇게 그대로 나가야 돼. 왔던 방향으로. 됐니? 그럼 2kg짜리 공이 있었는데 맞고 튕겨 나가겠죠, 그죠? 튕겨 나갈 때 얼마나 나갔어? 5m/s로 나갔어요. 됐니? 자, 상황 보여요? 그럼 공이 와서 벽에 충격을 가해주고 튕겨 나왔지. 됐니? 그럼 공이 가해준 충격량은 얼마니? 됐어요? 시험 문제 보여? 공이 벽에 가해준 충격량은 얼마니? 됐어요? 계산형 시험 문제 매우 쉽거든요? 그런데
다 틀려온다고 했습니다. 잘 봐. 정리 한번 해볼까요? 충격량이라는 단어를 정리하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다고? 운동량의 변화량.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 됐어?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는 거지. 됐니? 자, 처음 운동량이 얼마야? 운동량을 구하세요. 처음 운동량 20이요. 나중 운동량 얼마야? 10이요. 됐어? 그럼 나중 운동량 10에서 처음 운동량 20을 빼면 마이너스 10 뉴턴 세크. 이렇게 정의가 되죠. 됐어요? 자, 뭐 틀려오는지 알겠니? 이거 2 곱하기 10 못하는 사람이 없고요. 2 곱하기 5를 못하는 사람이 없고요. 10과 20을 빼는 걸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됐어? 이래놓고 다 틀려오는 거라고. 됐니? 운동량, 충격량이 왜 중요한지 알겠니? 문제는 매우 쉬운데 계산을 하면 다 틀려오기 때문이에요. 뭐 때문에 틀려? 충격량이요, 힘이요, 속도요. 다 뭐가 있다고? 방향이 있다. 이걸 정리하지 않으면 모두 다 틀려오는 거예요. 됐어요? 잘 봐. 나는 가는 방향을 플러스로 정의할 거야. 이걸 못 쓰면 운동량, 충격량은 할 수 없습니다. 됐어요? 이것만 쓸 수 있다면 물리는 끝나는 거라고요. 운동량, 충격량 파트까지 할 동안 모든 물체의 방향은 플러스와 마이너스라고 정의가 된다고. 이걸 붙일 수 있는 자가 이기는 거라고. 됐어? 그럼 처음 운동량은 얼마야? 플러스 20이고요. 나중 운동량은 얼마야? 마이너스 10인 상태가 되는 거죠. 됐니?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볼까? 나중 운동량은 얼마여야 돼? 마이너스 10이어야 되고요. 네. 처음 운동량은 얼마여야 돼? 플러스 20이어야 되죠. 그죠? 이해되니? 어때? 답이 달라지는 거 맞지? 그지? 뭐 틀려오는지 알겠어? 니네 보기 1, 2, 3, 4, 5에 마이너스 10은 없겠니? 있어요. 체크해 온다 그냥. 틀려오는 거. 그럼 얘는 얼마야? 마이너스 30 뉴턴 세크. 되니? 자, 다시 한번요. 마이너스 내가 정한 거지. 다른 애들은 얘를 마이너스 얘를 플러스로도 할 수 있을 거 아니겠니? 마이너스는 방향을 의미하는 건데 그 방향이 뭔지는 몰라요. 그래서 이 방향을 쓸 때는 이 마이너스를 살짝 지우고, 됐어? 이렇게 나가는 방향이 마이너스 방향인 거 맞지? 됐니? 그래서 뭐라고 쓰는 거냐면 처음의 반대 방향이요, 이렇게 표시하시면 돼요. 됐니? 자, 운동량, 충격량이요. 방향을 정리하지 않으면 계산을 해도 다 틀립니다. 운동량, 충격량. 됐어요? 요 정도 할 수 있겠니? 진짜? 진짜? 진짜지? 자, 지워볼게요. 운동량, 충격량의 첫 번째 파트. 너 충격량이라는 얘를 구할 때 운동량의 변화량을 쓸 수 있겠니? 충격량이라는 걸 구할 땐 말이야, 운동량의 변화량을 써야 되는 거 알겠어? 이걸 물어보는 게 첫 번째 시험 문제입니다. 됐어요? 이 정도 할 수 있겠어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이 그래프는 별표를 치세요. 이 그래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한번 그려볼게요.
x축은 시간, y축은 힘. 아주 간단한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2초, 4초, 10N. 물체의 질량은 2kg. 자, 이게 시험 문제 다예요. 질문이요. 4초일 때 물체의 속력은 얼마일까요? 이 물체는 지금 정지 상태입니다. 자, 4초일 때 속력은 얼마일까요? 되니? 자, 이 녀석의 자료는 이래요. 자동차가 있었어. 2kg이래. 지금 정지 상태죠. 그지? 2초인 지점이 지나면, 이렇게 해서 2초인 지점이 지나면 자동차가 2kg짜리가 얼마의 속도를 가지겠죠. 그죠? 이 녀석이 슉 와서 또 2초가 지나면 4초인 지점에 자동차가 도달하지 않겠니? 2kg짜리가 속도 또 하나를 갖겠죠. 여기까지 됐어요? 자, 4초일 때 속력은 얼마일까요? 이걸 구하는 거야. 그럼 첫 번째 자료요. 질량과 속도를 물어보고 있죠. 그렇다면 뭘 구하면 된다고? 질량과 속도의 개념이 나오면 충격량을 구하면 된다. 충격량을 어떻게 구한다고? 힘에다가 시간을 곱해서 구한다. 되니 힘 시간 그래프의 면적은 충격량이 되는 겁니다. 힘 시간 그래프의 면적은 충격량. 되나요? 힘 시간 그래프의 면적은 충격량이에요. 그래서 이 자료가 그래서 중요한 거. 자, 일단 한번 해볼까요? 자, 요만큼 삼각형의 면적은 얼마야? 10이요. 그럼 요만큼의 충격량은 10N가 되겠죠. 되니? 그러면 요만큼이 타란 삼각형에 해당하는 자료가 되겠지, 그지? 됐어요? 그럼 구해볼까요? 여기에 받은 충격량은 삼각형의 면적이니까 10N입니다. 되니? 그럼 나중 운동량은 얼마야? 2kg짜리가 얼마의 속도를 가지겠니? 처음에 0이었는데. 됐나요? 어때?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 맞죠? 그죠? 2에다가 속력 곱한 거고 나중 운동량, 2에다가 정지 처음 운동량. 됐나요? 굉장히 쉬운 계산형 시험 문제죠. 그렇다면 V는 얼마가 나와? 5요. 얘는 5m/s예요. 됐니?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자, 이 빨간 애는요. 면적이 얼마니? 12번이니까 20N가 되겠죠. 그지? 그러면 빨간 애는 이만큼의 빨간 자동차를 그려도 상관이 없죠. 됐나요? 그럼 얘가 처음이고요. 얘가 나중 속력이 되지 않겠니? 또 한 번 해볼까? 빨간 박스. 충격량은 얼마라고? 이 빨간 전체 삼각형 맞지, 그지? 그러면 얘는 20N예요. 이퀄 2kg짜리가 얼마의 속도를 가질까요? 처음에 얼마였는데? 0이었는데 얘는 10m/s가 되는 거 맞죠? 돼요?
자, 두 가지면 다 끝납니다. 면적은 충격량, 힘 시간 그래프의 면적은 충격량. 아,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 됐어요? 그럼 면적, 운동량의 변화량. 이 내용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 시험 문제는 모두 다 풀 수 있습니다. 이게 니네들이 해야 되는 시험 문제 전부 다예요. 됐나요? 35페이지 한번 펼쳐볼까요? 119번이요. 이게 니네가 해야 되는 시험 문제 다야. 힘 시간 그래프 나왔죠, 그죠? 힘 시간 그래프 쓰세요. 면적은 충격량. 야, 이 사각형과 삼각형의 면적을 못 구한다면 여기 앉아있을 필요가 없지, 그치? 이해가 돼? 119번이요. 되셨나요? 어떤 건지 알겠어? 이런 게 기본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기본기로 하나씩 문제를 풀어가는 겁니다. 알 수 있겠니? 이 정도 해요? 됐어? 자, 두 가지를 설명드렸습니다. 이 충격량과 운동량의 변화량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 유형이 이 두 가지예요. 물체가 왔다 갔다 그리고 그래프의 면적을 주는 이런 시험 문제 유형 두 가지가 완성이 됐습니다. 됐나요? 자, 하나만 더 하고 잠깐 쉴게요. 진짜 잘 보세요. 진짜 잘 봐. 알긴 깨실 만한 게 없으니까 진짜 잘 봐. 니네들도 하나씩 해줄게. 오늘 배우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좀 제발 좀 이해해 줬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 없으니까. 자, 손으로 할게요. 유리 접시를 들고 재질과 질량이 똑같은 동일한 유리 접시 두 개를 들고 동시에 떨어뜨릴 거예요. 됐나요? 하나는 그냥 바닥에 떨어뜨릴 거고요. 하나는 푹신한 솜니물에 떨어뜨릴 거예요. 됐어? 다시 두 개의 유리를 접시를 동일한 높이에 동일하게 놔두고 하나, 둘, 셋 떨어뜨릴 건데 하나는 바닥에 떨어질 거고 하나는 솜니물에 떨어질 거예요. 어디가 더 깨질 가능성이 높니? 바닥에 떨어질 때가 깨지겠죠, 그죠? 맞어요? 질문이요. 바닥에 떨어지는 애는 왜 깨질까요? 그게 질문이야. 됐나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한번 보세요. 유리잔을 이렇게 갖고 놀다가 실수해서 떨어뜨렸어. 깨지잖아요? 그럼 걔가 왜 깨졌는지를 대답할 수 있어야 이과생이 되는 거 맞지? 그래서 엄마가 왜 깨졌어? 야! 이러면 그건 뭐 이과생이 아니잖아요. 거기다 대고 이건 말하는데 이건 연습도 아닌데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이과생이 되는 거예요. 솜니물에 떨어지는 애는 왜 안 깨질까요? 됐어요? 그 한 줄을 내릴 수 있는 자가 이과생이 되는 거예요. 자, 설명을 해줄게. 잘 봐. 거의 대부분의 애들이 틀려오는 사람들이 뭘 틀려오냐면 바닥에 떨어진 유리는 깨져요. 왜요? 충격을 많이 받았으니까. 됐니? 거기다가 충격량이 크니까. 이렇게 써온다고. 그게 왜 틀리는지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잘 보세요. EX 여기도 유리 접시를 놔두고 여기도 유리 접시를 놔둬요. 질량이 같아. 높이도 같아. 떨어뜨릴 거야. 됐어요? 자, 질문 하나 해볼까? 얘네들이 얼마나 물리 공부를 해오는지 한번 볼까요? 20m예요.
자, 몇 초 만에 떨어지게? 2초.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의 속력은 얼마야? 20. 외우고 있니? 내가 숙제를 내줬습니다. 외우라고. 이런 걸 외우세요. 부탁입니다. 그게 복습이에요. 니네들이 물리 선행을 다 잊어버리고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고 고등학교 2학년이 막 되잖아? 그래서 누군가가 야 시기야 너 1학년 때 뭐야? 뭐 선행 뭐 배웠어? 이러면 저는요 높이만 얘기하시면 몇 초와 몇 미터 퍼 세컨즈는 다 맞춰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모든 물리 선생들이 다 와, 이 새끼 졸라 잘하네. 진짜 한번 해볼까? 125m야. 몇 초 만에 떨어진다고? 2초만. 몇 미터 퍼 세컨드? 외우세요. 부탁입니다. 됐어요? 그걸 다 물어봐요. 그러고 대답하는 거예요. 아래에서 공을 20m 퍼 세컨드 던지잖아? 그럼 최고점에 도달할 때 몇 미터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20m. 몇 초 만에? 2초 만에. 됐어? 그 전 시간에 적어준 박스는요 물리에서 진짜 중요하게 많이 쓰는 박스예요. 반드시 외우세요. 시간, 속력, 높이와의 관계는 물리에서 진짜 많이 씁니다. 꼭 하나 외우세요. 이건 숙제야. 지워봅시다. 해볼게. 그럼 써봅시다. 이왕 쓴 거. 자, 이렇게 썼어. 바닥면에 도달하겠지. 얘 20m래요. 얘도 20m래요. 됐니? 자, 그럼 둘 다 하나, 둘, 셋 하고 떨어뜨리면 떨어지겠죠. 누가 먼저 떨어진다고? 동시에. 얘도 2초 만에 떨어지고요. 얘도 2초 만에 떨어져요. 바닥에 도달하는 순간의 속력은 얼마라고? 얘도 20m per s, 얘도 20m per s에 도달하겠죠. 낙하하는 물질의 가속도는 질량이랑 상관이 없으니까. 됐니? 자, 그럼 잘 봐. 처음에 정지하고 있었지. 얘 정지하고 있었어요. 얘도 정지하고 있었습니다. 됐니? 얘는 속리불에 떨어질 거고요. 얘는 그냥 바닥에 떨어질 거예요. 됐니? 하나씩 한번 해볼게. 처음에 운동량은 누가 크니? 질량 똑같고요. 속력 똑같죠? 그럼 처음에 운동량은 A와 B는 같은 거 맞지? 됐어요? 쭉 내려올 거야. 점점 빨라질 거예요. 나중에 운동량, 충격량은 누가 커? 나중에 운동량은 2kg짜리가 20이 됐고요. 얘도 2kg짜리가 20이 된 거 맞지? 됐니? 자, 그러면 질문. 처음에 운동량은 누가 크다고? 써줄까? 처음에 운동량은 누가 크다고? A와 B 중에. 됐니? 나중에 운동량은 누가 크다고? A와 B 중에. 속력이 똑같고 질량이 똑같으면 운동량 똑같은 거 맞죠? 그렇다면 운동량의 변화량은 누가 크다고? 나중에서 처음을 빼면 운동량의 변화량입니다. A, B 누가 커? 같죠? 이해됐어요? 됐어? 처음에 운동량 NV 똑같고요. 나중에 운동량 NV 똑같아요. 그럼 운동량의 변화량도 똑같지. 그럼 결론. 충격량은 누가 크다고? 네. 충격량은 A와 B가 같습니다. 야, 충격량이 같은데 얘는 안 깨지고요. 얘는 깨져버리죠. 그렇지? 그럼 물체가 깨지는 이유는 충격량 때문이 아니라는 거지. 이해됐어? 그럼 무엇 때문이냐? 다시 빼세요. 충격량은 뭐에다 뭐 곱한 거라고? 네, 힘에다가 시간을 곱한 거죠. 됐니? 됐어?
힘에다가 시간을 곱한 거예요. 요때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면 충격을 흡수한 시간입니다. 요때 이 힘을 뭐라고 하냐면 충격력이라고 해요. 됐니? 어때? 힘에다 시간을 곱하면 충격량이 나와야 되죠. 충격을 흡수하는 시간은 푹신한 애가 훨씬 큰 거 맞지? 그죠? 충격을 흡수하는 시간은 커요. 그렇다면 충격력은 B가 큰 거 맞죠? 되셨어요? 충격을 흡수하는 시간이 짧으면 더 큰 힘을 받기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이런 거 되게 많이 해요. 남학생들 경우에 공을 던지면 포수가 이렇게 맞는 거 알고 있니? 그래야 덜 아프죠. 힘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체조 선수들이 막 빙글빙글 돌잖아, 하늘에서.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거지. 무릎을 이렇게 구부렸다 일어나는 거죠. 그래야 좀 충격을 흡수할 수 있지 않겠니? 자동차를 막 타고 가는데 사고가 났어. 그냥 뻥 맞으면 되게 많이 다치겠죠. 그런데 에어백이 터지면 에어백이 내 얼굴을 이렇게 눌러주는 동안 충격을 흡수하는 시간을 길게 만들어주는 거지. 그럼 나한테 가해지는 힘이 적어지죠. 됐나요? 그래서 얼굴이 멀쩡할 수 있지 않겠니? 물체가 변하고 상태가 변하고 깨지고 박살나는 건 충격량으론 정리할 수 없어요. 힘 때문인 거예요. 이해됐어요? 충격량은 같지만 흡수하는 시간이 길면 충격력은 작아지기 때문에 안전한 거라고. 됐나요? 이 정도 할 수 있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 그래서 푹신한 데 떨어지면 푹신한 데 떨어지면 충격량은 같지만 힘을 흡수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충격력은 작아서 물체는 안전해요. 단단한 곳에 떨어지면 충격량은 같지만 충격을 흡수하는 시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가해주는 힘이 크죠. 그 힘으로 뿌개는 거야. 됐나요? 그러니 이 량이라는 단어와 력이라는 단어는 헷갈리면 안 되겠죠. 이해할 수 있겠어요?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런 정도를 해주셔야 운동량, 충격량이라는 단어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치? 이 정도 할 수 있겠니? 진짜지? 진짜지? 자, 요거의 그래프도 한번 완성해 봅시다. 요 그림의 그래프예요. X축은 시간, Y축은 힘. 하나는 이렇게 생겼고요. 하나는 이렇게. 됐죠? 둘의 면적은 자, 힘 시간 그래프의 면적은 무슨 뜻이라고? 충격량이라고 했습니다. 됐죠? 힘 시간 그래프의 면적은 충격량이다. 됐니? 그렇다면 충격량은 같으니까 이 두 개의 면적은 같은 상태지. 됐니? 그런데 하나는 시간이 요만큼이고요. 힘은 이만큼이지. 여기를 읽으면 이 값이 충격력이라는 값이 되는 겁니다. 그럼 충격을 흡수한 시간이 짧으니까 충격력은 큰 거죠.
흡수한 시간이 길면 충격력은 짧은 거죠. 네. 자, 그러면 두 그래프 중에 어떤 그래프가 단단한 곳에 떨어져서 컵이 깨진 거냐? 힘이 세고 시간이 짧은, 힘이 세고 시간이 짧은, 이게 단단한 그래프죠. 충격을 흡수한 시간이 길고 힘이 작아서 물체가 안전하게 보호되는, 얘가 푹신한 거죠. 되니? 이 정도 할 수 있겠어요? 이게 물리에서 나오는 내용 중에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도 해요. 나중에 한 번 더 배웁니다. 2학년이 되기 전에 이 녀석은 한 번 더 배워요. 그러니 그때 요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네. 모든 계산형 시험 문제는 다 이 녀석으로 끝납니다. 되지? 됐나요? 자, 잠깐 쉬었다가 하나를 더 할 건데 그게 뭐냐면요. 니네 누리호라는 우주선 쏘는 거 본 적 있어? 텔레비에서 중계해줬었죠. 그죠? 본 적 있어? 본 적 없어? 있어요. 봤어? 인공위성 같은 걸 탑재해서 하늘로 쐈거든요? 그지? 본 적 있어? 봤어? 인공위성 니네 얼마나인지 알아? 사이즈? 니네 인공위성의 사이즈가 얼마나인지 아니? 네? 니네 인공위성 사이즈 얼마나인지 아세요? 아파트만 하나. 인공위성이요? 인공위성 사이즈는 요만해요. 요만해요. 인공위성 사이즈는 생각보다 매우 작아요. 얘가 요 상태로 날아갔다가 우주에 도착하면 날개 안테나를 펼쳐요. 그 안테나가 매우 길어야 태양 에너지를 많이 흡수할 수 있겠지, 그치? 전파도 많이 흡수. 안테나가 막 여기 꾸겨놓은 게 막 펴지는 거야. 본체는 매우 작습니다. 왜 인공위성을 크게 못 만드는지 아니? 이런 게 과학 상식인 거예요. 왜 인공위성은 니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작을까요? 요만한 인공위성을 로켓에 여기다가 실어요. 빼곡대기에다가. 그리고 이 밑에 로켓을 이렇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 여기다가 요만한 거 실어서 우주에 얘만 보내려고 이 밑에 100m짜리 만드는 거거든요. 여기에 뭐가 들었어? 연료가 들었어. 됐니? 그래서 여기서 로켓을 막 추진시켜서 이 로켓을 날려보내는 거죠. 근데 니네 이런 거 본 적 있어? 로켓 막 날아가다가 밑에 일단 분리합니다. 분리해서 여기 떨어지죠. 얘만 날아가거든요.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건 이 인공위성만 우주로 보내면 돼요. 됐니? 그럼 이 미사일 로켓가 통째로 다 날아가도 되잖아. 왜 중간에 탁 분리하는 건지 알아? 됐어요? 과학을 배우면 얼마나 재미난지 알겠지, 그치? 그거에 대한 내용을 잠깐 쉬었다 설명드립니다. 그게 물리라는 거예요. 잠깐 쉬어요.